안녕하세요. 지표 추적자, 지표 추적자입니다. 지표 추적자는 웬만하면 장이 멈추지 않으면 웬만하면 하는 겁니다. 주식이 시장이 무너져도 시장이 폭등해도 지표는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보면서 마치 우리 학교 다닐 때뭐 소풍 가는 날 또는 시험 그 기말고사 끝나는 날에도 그 단어장 외우고 수학 문제 풀고 이런 거나 비슷한 겁니다. 계속 해야 누적돼야 이거 현업에서도 2년 정도는 요거 계속 지표 봐야 아침에 그 트레이더도 매니저 말고 트레이더도 아침에 A4로 이제 2페이지 정도 되는 거 그거 봐야 됩니다. 그거 봐야지 계속 보면서 익숙해져야 돼요. 처음에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요거 한 달만 보시면 무슨 지표로 봐야지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귀찮아도 꼭 일주일에 한 3번은 보세요. 그죠? 저희가 5번 올려놓으려고 노력하니까. 매일매일 지표. 그리고 중요한 지표는 이제 거기에 추가됩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지표는 좀 빼고. 점점. 지금 생각나세요? 미국 10년물 금리? 기억이 나야 되는데 지금. 4.63이었고 어제. 오늘 좀 움직였고. 4.6 미국. 우리나라 3년물 금리 이런 거 기억나야 되는데. 괜찮아요. 오늘이 한 3번째니까. 오, 4.6 맞아요. 그냥 대충 4.6 정도다 이렇게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4.75 아니고요. 네. 63까지는 안 봐도 돼. 거기까지 안 해도 돼요. 4.6이구나. 우리나라 3년 국채 금리는 3.6 근처구나. 이렇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냥 외우지 않아도 그냥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러니까 내가 글로벌 기관이야. 4.6% 아래에 기대값이 있는 투자는 안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죠? 거의 무위험에 가까운 4.6을 내가 10년 동안 매년 먹을 수 있는데 뭐하러 한 3%밖에 안 되는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지표 추적자. 오늘은 시장이 또 사실은 어제보다 더 격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원래 지표 추적자 순서에서는 지표만 이렇게 깔끔하게 보고 끝나는 건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작전 타임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안 했어요. 어제도 못 자가지고. 그래서 지표를 좀 빨리 보고 지표도 이제 쭉쭉 보고 뒤에 좀 시장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내일 새벽이죠. 정확히는 내일 새벽에 FMC 있어서 FMC 때 채권 또는 이제 글로벌 트레이더들이 FMC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선물 호가창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처음인가? 예전에 머니코미스에서도 한번 한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저 혼자 했나? 어쨌든 그래요? 방송 상태가 좋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보자. 지표 추적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인 순매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코스피, 우리나라 국장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외인의 순매수 동향입니다. 오늘은 1.2조 원 팔았어요. 그런데 요건 이제 일종의 종가 이제 장 끝났을 때 딱 이제 거기 멈춘 거고 지금 보니까 NXT에서 좀 사서 그래서 지금 거의 5천억까지 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장 끝나고 5천억 현물을 산 거죠. 그래서 장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2조 3천까지 팔았는데 이제 장 후반에 걷었고 현물을 어제는 4.5조 원 팔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모양 보시면은 좀 좋진 않죠. 그죠? 다시 내려가서 누적으로 지난 2년간 192조 원 팔았고 192조 원 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모양 보시면 계속 팔고 있다. 누적으로 주간 누적으로 그게 좀 안 좋은 거고 얘가 이제 이 파란 선이 4주선이거든요. 4주면 한 달이잖아요. 한 달 이동 평균.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 달 팔던 그 추세를 이제 벗어나서 사면 이제 좀 외국인 생각이 달라지는 건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정도로 이걸로 우리는 외국인의 생각을 유추하는 겁니다. 외국인의 생각, 외국인의 포지션을 정확히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보는 거죠. 주체별 순매수 지난 2년간 개인은 96조 원 샀고요. 특히 개인은 2026년 5월부터 많이 샀네요. 대부분 다 95조를 2026년 5월부터 지난 두세 달간 개인이 굉장히 많이 샀네요. 누적으로 순매수니까. 그리고 2026년 5월부터 외국인은 팔았고 정확히 기관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은 좀 반대인 것 같죠. 근데 오늘도 개인이 샀으니까 넘어가고.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여전히 팔았다. 오늘도 팔았다. 좀 사라 좀. 코스피, 코스피도 굉장히 중요한 가격 지표입니다. 어제는 6023이었는데 오늘은 6% 정도 하락해서 5663이에요. 드디어 5000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죽을 뻔했는데 오늘은 더 죽을 뻔했죠. 그죠? 서킷 브레이커가 연 이틀 아래쪽으로. 와, 이건 정말 처음 있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뭐 헤드라인에서 보면은 그 뭐야 금융 위기나 코로나보다 더하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때가 더 심했어요. 이 정도는 뭐 약간 서킷 브레이커 두 번이 좀 그렇고 하락폭이 좀 커 보이는 거지. 그때는 더 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망가진 거고 이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만 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그죠? 미국은 괜찮아요. 미국은 지수가 괜찮아. 미국도 뭐 메모리 반도체는 안 좋지만 우리만 지금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있는 거고 물론 니케이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죽으려고 하는 거고 금융위기랑 코로나는 전 세계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빠져도 연준이 도와주지 않아요. 연준은 그 남의 나라 내가 왜 합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또 하락해서 이제 5자를 보고 있다. 5천대를 보고 있다. 근데 이제 고무적인 건 아랫꼬리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랫꼬리가 긴 아랫꼬리가 생겼죠. 저는 사실 이런 급락, 오늘, 뭐랄까, 한 1시, 2시까지의 그 숨막힐 듯한 공포,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반등을 하려면. 거기서 견딘 사람만 이 반등을 먹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산 사람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아침에 이제 시황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10% 빠지거나 5와 외국인이 사면 나는 산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스닥 150은 코스닥 150 ETF는 샀어요. 700을 찍었으니까. 코스피도 마이너스 10% 정도 내려갔을 때 코덱스 아니고 그치?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를 샀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많이 안 사는 건 아시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샀어요. 하이닉스는 안 샀고. 그래서 뭐 오늘 뭐 돈으로 치면은 한 200만 원어치 정도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그러고서 이제 넥스트 들어갔는데 거의 보합까지 올라갔잖아요. 반절 팔았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했으면 이거 안 하고 좀 조용히 혼자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트레이딩으로 돈 벌려고 했다면. 근데 전 움직임이 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계속 제가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현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걸어놓고 체결되면 여기까지 갔구나. 그리고 뭐랄까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을 느껴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포지션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상황이 그렇게 막 두렵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포지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스스로 무너지는 장은 원래 이렇게 오늘처럼 이유 없이 빠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정말 누가 파는지도 모르게. 사실 어느 순간은 시작은 아마 제 생각에는 반대 매매였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아마 그 주문 딜레이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참 시장이 되게 복잡한 생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부하시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그 기업을 공부하고 산업을 공부하고 매크로를 공부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공부 안 하고 시장에 들어가는 건 약간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에 가까워요. 왜냐면 시장에 들어가는데 내가 가장 밀접하게 나랑 이렇게 뭐랄까 싸워야 될 적이 시장인데 시장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시장의 상황, 수급, 뭐 차트, 시황이라고 하잖아요. 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무시는 아니지. 좀 경시하고 나는 기업을 정말 잘 분석하니까 이 기업은 무조건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학자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경제학 박사님들도 시장에서 돈을 잘 못 법니다. 왜냐면 시장이 너무 어떻게 보면 정말 뭐랄까
돈 놓고 돈 먹게 하려고 모인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성과 이성이 뒤섞인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약간 누워침 뱉기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기회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표 추적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 기술적 지표로 시장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시간이 되면,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 되면이 아니고 제가 보노단께서 오셨네. 우와, 보노단님, 보노보노님, 보노님 오늘 그거 뭐야? 3프로 가서 우리가 한 말 거기 천기 누설 하셨던데 외국인 돌아와야 반등한다고. 그 알룰라 보시면 월요일에 그 보노님이랑 저랑 얘기하는 건데 한 중간에 한 20분간 둘이 그냥 둘이 눈만 보고 계속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대해서 마치 우리 둘이 이제 그 운용회의 하듯이 저도 모르게 이제 약간 이 방송이라는 걸 잊고 보노님이랑 둘이 계속 얘기한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하다가 우리 둘이 좀 아차 싶었어요. 아, 이거는 아무도 못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 둘이 신나서 이렇게 해버렸네. 그런데 그때 저도 이제 월요일에 조금 이번 주 어떻게 하지 약간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노님이랑 그 얘기를 하면서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보노단님들. 보노단이라고 하시는구나. 저희는 알상무단인데 어둠의 알상무단. 그래서 뭐 단끼리 친하게 지냅시다. 둘 다 삽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은 조금 뭐랄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말 찐텐이었거든요. 찐텐이란 말이 맞나? 근데 본심, 둘이 아무 눈치도 안 보고.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은 외국인이 사면 좋고, 또 하나는 수요일 목요일쯤에 어떤 급락이 한번 나올 거다. 그때 그리고 말아 올리면 거기가 조금 단기적으로 반등 포인트다라고 둘이 결론 내렸는데,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이라고 둘이 이제 그런 생각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어났는데 내일도 또 이런 장이 또 일어날 수 있죠. 오늘 새벽. 저는 사실 지금 감정적으로는 아닌데 직감 어떤 그쪽으로는 오늘 미국장이 셀 것 같아요. 은근히 세고, 물론 그게 메모리 반도체가 셀지는 모르겠는데 의외로 FMC 끝나고 나도 안 밀릴 것 같아요. 약간 오늘 그 지금 미국 선물은 좀 플러스로 돌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밀릴 때는 거의 마이너스 1%까지 갔거든요. 나스닥 100 선물이. 근데 우리 딱 끝나자마자 다시 플러스로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애들도 쇼친 애들도 많이 먹었으니까, 단기적으로 코스피에서 40% 먹었으니까 레버리지 일으켰으면 훨씬 더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거두려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제가 이제 가정하잖아요. 오늘 미국장이 FOMC 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FOMC 끝나고 이제 금리 결정하고 나면은 기자회견 같은 걸 하거든요. 그걸 좀 짧게 끝내면서 약간 불안한 거 해소되면서 좀 강하게 강보합으로 좀 가다가 장 끝나면 이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이 발표되죠. 그거 끝나도 별로 반응 안 하면 아시아에서 확 걷겠구나라는 생각, 이런 감이 좀 드는데, 그렇게 안 되면 뭐 안 하면 되지. 그죠? 내일 한국장 보면서 하면 되니까. 지표 추적인데 오늘은 조금 시험까지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제가 이거 뒤집은 거예요. 코스피 그 선물 차트를, 코스피 종합지수 차트를 뒤집은 거예요. 이거 보면은 아시겠죠? 제가 왜 이걸 뒤집어 보면 알 수 있다는 걸. 하락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본능적인 거부감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냥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서 이걸 계속 보면 이거 올라가는 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코스피인 거죠. 그죠? 그래서 뭐랄까, 가격은 올라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락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가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지만 보시면 이게 급등한 거죠. 단기 급등한 거죠. 여기서 쭉 급등한 거고 이격이 벌어지면서 윗꼬리가 달린 거예요. 보면 이제 조금 하락할 수 있는, 반대로 보면 코스피는 이제 좀 반등할 수 있는, 위아래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방향성 이쪽이구나. 여기 보면 좀 부담스러운 거죠. 여기까지 밀어 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제 밀어 내린 거긴지만. 그래서 이 부담스러운 애들도 좀 거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루머가 있었죠. 2시쯤에. 뭐 국민연금이 들어온다나 뭐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 그거에 반응한 것 자체가 이미 시장이 그런 거에 그런 뭐랄까 루머나 이런 거에 반응할 정도로 그리고 그게 작동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 여부는 상관없이. 그리고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 일봉인데 코스닥도 오늘 저점이 630포인트입니다. 와, 666도 깨고 저는 700이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700부터 샀습니다. 저는. 그래서 코스닥 150 추종하는 ETF를 2개보다 많이 샀습니다. 5개 샀습니다. 나눠가면서. 많이 살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한 10배수 정도 살까? 너무 약간 뭐랄까 조막손이라는 이 비난은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그래서 666 아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빠지면 얼마나 더 빠지냐. 그러니까 들어가자라고 해서 들어갔고 제가 제 캐시에 50% 밀어넣는다고 했는데 내일 오늘처럼 오늘 레벨 오늘 하단 레벨 뭐 코스닥 기준으로 660을 또 깨고 내려가거나 코스피 기준으로 5천 오늘 종가에서 5%더 밀리면 정말로 제가 준비해 놓은 남는 돈 말고 캐시 좀 있는 거에 50%는 너무 많으니까 30% 종가에 사도록 아니다 장중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일은 살려면 종가가 아니고 장중에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살려면 이제 금요일에 살 거면 금요일은 종가에 사는 거고 내일은 살 거면 장중에 사는 겁니다. 밀렸을 때. 근데 내일 안 밀려.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종가에 사고 금요일은 종가에 사고 목요일은 내일은 이제 밀리면 사고 밀리면 사는 걸로 하죠. 그게 좀 덜 어려우니까. 그거 약간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야구 선수들이 난 이번에 변화구 안 칠 거야. 직구만 칠 거야. 이렇게 노리고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노리고 들어가시면 아웃도 잘 안 당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노리고 있으면 되니까. 코스닥도 뒤집어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보시면 윗골이 달렸죠. 얘도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격이 꽤 커요. 20일 이평에서는 그렇게 이격이 크지 않지만 오늘 확 커졌죠. 그리고 네, 뭐 60일이나 120일 이평에서 굉장히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얘도 좀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밀고 내려가는 것도. 오늘 막 되게 놀라셨죠.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2년차 때가 2008년이었고 2010년에 막 맨날 그리스 망한다, 포르투갈 망한다, 뭐 스페인 망한다. 그게 2010년부터 2014년 막 이랬고 2014년 좀 진정될 만하니까 막 2016년에 브렉시트 막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불확실한 시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겁에 질린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뭐랄까 체화됐다고 할까 그다지 뭐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현업에 있을 때도.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지만 여기 갖다 놓은 책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여기 갖다 놓은 책에서도 그 금융위기 이거 다룬 거 어디야 이렇게 금융위기를 다룬 책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왜냐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시장이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는가. 그래서 이거 다 옛날 책이거든요. 10년 전 2010년에서 아마 2012년에 본격 나온 책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패닉에 빠지고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근데 아직 정리가 되려면 다른 계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정책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스템의 귀퉁이 어디가 무너진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자체가 좀 버거워서 무너지고 있는 쪽인 것 같아요. 느낌상. 그것도 한국에 좀 집중돼서. 그래서 어쩌면 우리끼리만 정리되면 됩니다. 근데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예, 트럼프, 뭐
채팅이 올라오네요. 트럼프 형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지표 보겠습니다. 다음 지표 원달러 환율 이런 장에도 강해졌죠. 그죠? 이런 장에도 원화가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환율은 주식이랑 상관관계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약해요. 오히려 금리하고 상관관계가 좀 크고 더 큰 거는 결국은 이제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달러가 얼마나 많냐 적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도 아니지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시장에서는 환전을 세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시총이 커지면 외국인들이 원화 자산이 크기 때문에 원화 자산을 해지하려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해지 수요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자산이 지금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지해 놓은 걸 풀어요. 언와인드에. 그러려면 푼다는 거 어떻게 풀겠어요? 원화 까고 달러 롱 잡은 걸 반대로 하겠죠. 그럼 원화를 사고 달러를 파는 겁니다. 물론 그 영향만 있진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 형이 뭐 핵 발사한다고요? 그건 좀 위험한데. 그러면 뭐 내일 더 긴 음봉이 만들어지는 거지. 아니, 음봉이 아니라 아랫꼬리. 그래서. 근데 트럼프 형님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19만 원에 삼성 사셨다고. 사실 저도 19만 원대에 좀 샀는데, 반절 팔았습니다. 다음 지표, 원달러 환율. 다시 약간 좀, 여기서 정리하죠. 외인 순매수, 외인 팔았고, 오늘도 개인은 샀고, 코스피는 이제 5,600대입니다. 5,600대. 6,000대 아니고, 9,000대 아니고, 5,600대. 코스닥은 662. 600대입니다. 660, 666 뚫고 내려갔어요. 코스닥 그리실 수 있는 분은 그려서 보세요. 666을 몇 번밖에 못 들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666 아래에 있는 건 몇 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주 안에 회복돼요. 했었어요. 이번엔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아래까지는 조금 확률상 잘 안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이제 1440원대, 50원도 아니고 1440원대로 내려왔고, 다음 거 미국채 10년 금리 4.2였는데 어제 4.6으로 살짝 올라왔어요. 주식이 빠지든 뭐 어쨌든 오늘 FMC 보려고 미국채 금리 쪽은 다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FMC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채 말고도 원화도 오늘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져도 3bp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주식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 채권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랑 채권이랑 상관관계가 무너진 게 아니고 오히려 원인이 채권인 거예요. 채권이 여기 있으니까 주식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개가 어떤 뭐가 좋으면 뭐가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국면마다 상관관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맨날 퀀트가 힘든 거예요. 퀀트는 과거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규칙을 도출해낸 다음에 그걸로 지금도 이 규칙이 뭐랄까 계속 유지된다는 거 앞으로 좀 미래 단기간 동안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불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3년 만기 한국의 국채 금리는 3.8%다. 3.8%. WTI 선물 이게 뭐 종가는 아닙니다. 어제 제가 이제 캡처했을 때가 81달러였는데 조금 상승했네요. 그리고 70달러까지 내려갔었는데, 그죠? 그 뉴스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죠? 뭐 이런 얘기. 근데 미국 대통령이, 뭐랄까, 결정적으로, 미국이란 시스템에서, 보이콧 당할 때가 두 번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하나가 달러 건들 때랑, 또 하나는 핵 건들 때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두 개 다 건드려가지고 조만간 제 음모론이 또 한번 빛을 발할 때가 오겠네요. 그죠? 트럼프께서 만약에 이건 음모론인데 쓰러지셔, 갑자기 와병을 하셔, 그러면 짤 없는 겁니다. 핵이랑 달러는 건들면 안 되는데. 삼성전자 22만 원대에서 20만 8천 원대로. 근데 지금 넥스트에서는 굉장히 많이 회복했죠. 하지만
20만 8,500원. 장중에는 20만 원도 깨졌죠.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20만 원 아래에서는 나쁘지 않으니까.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 또 제가 들은 생각은 어제도 살짝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과연 메모리 반도체 특히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의 오너나 경영진은 장부상 수익이 많이 찍히는 게 이제 좋을까?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50조 번 거를 한 40조 벌었다고 하면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너 돈 많이 버니까 조금 싸게 넘기지 않을래?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영업이익이 줄면 그 노동자들한테 줘야 될 목도 좀 줄고 그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예. 저는 항상 음모론적으로 세상을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20만 원이 됐습니다. 20만 8천 원이긴 하지만 하이닉스는 이제 140만 원짜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넥스트에서 좀 상승했어요. 장중에는 130만 원대까지 내려갔죠. 300만 원 간다고 한 친구가 지금은 반토막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가격이 얼마나 강력한 지표인지 아시겠죠? 가격이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해주고 가격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또는 펀더멘털이 가격에 영향을 주지만 가격이 펀더멘털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거예요. 경제가 좋고 그 나라가 잘 살면 주식이 올라. 주식이 오르면 부의 효과라고, 웰스 이펙트라고.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또 쓰겠죠. 그럼 또 경제가 또 좋아. 그럼 또 주식이 또 올라가. 그러니까 가격을 어떤 종속 변수라고, 모든 게 반영된 종속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격 자체의 힘이 엄청 강합니다. 상승하는 게 더 상승하고 하락하는 게 더 하락하는 거예요. 하이닉스도 올라갈 때는 정말 아무도 못 막았죠. 근데 내려갈 때는 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지표. 하이닉스는 이제 140만 원짜리다. 150만 원짜리. 삼성전자는 이제 20만 원짜리다. 그게 맞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추가했습니다. 뭐냐면 잠깐 이따 사라질 예정이긴 한데 당분간은 이걸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하이닉스의 아랫꼬리. 윗꼬리는 볼 필요 없어요. 윗꼬리는 어차피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안 좋은 걸 보여주는 거니까. 하이닉스 아랫꼬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가가 하이닉스가 본장에서 19.61%였어요. 저가가 19%가 빠졌어. 어제도 10% 넘게 빠졌는데 오늘도 장중에 19% 거의 20%가 하락했어요. 어제도 13%가 하락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가치가 시장이 보고 있는 가치가 이틀 사이에 20%가 달라지는 건 좀 이상하죠. 어쨌든 종가는 근데 말아 올렸다고 하죠. 말아 올려서 종가가 9.61% 정확히 10%의 아랫꼬리가 달렸습니다. 음봉이긴 하지만 저는 이 꼬리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도 10% 가까운 꼬리가 달리면 하락하더라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또 달리면 큰 의미가 생각합니다. 어느 날 10%가 넘는 꼬리가 달리면서 양봉이 나면 거기선 한번 들어갈 볼만합니다. 주봉이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이게 차트만 보고 그러냐고 하지만 그게 오늘 하루에 느꼈던 여러분들의 어떤 심정을 차트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오늘 10시 반에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기억 안 나시죠? 그죠? 장 시작할 때는 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났는데 하이닉스 좀 안 좋았죠. NXT에서 본장 시작하기 전까지 별로 안 좋았는데 본장 시작하니까 양전했다가 좀 좋다가 갑자기 10시쯤에 쭉 밀렸다가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끝까지 쭉 밀렸다가 2시쯤 다시 쭉 올라왔죠. 그죠? 이런 거 다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바둑 선수가 다 복귀하듯이 내일도 아마 비슷한 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내일은 좀 다른 양상일 것 같긴 하지만 요 아랫꼬리 굉장히 중요하고 내일 아랫꼬리가 안 생기고 그냥 몸통이 긴 양봉이 사면 그것도 또 의미 있는 어떤 반등 지점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120일 이평을
거기 위로 올라가려다가 실패하고 빠진 거예요. 근데 내일 만약에 121선 2평을 제가 왜 하이닉스를 가져왔냐면 하이닉스가 가장 예민해 보여서 그래요. 민감해 보여서. 하이닉스가 요 위에서 뭐 내일 만약에 180만 원 간다. 그럼 굉장히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반대 매매도 많이 안 나올 거고. 그래서 오늘 많이 놀라셨죠. 그리고 제가 뭐 유튜브 보면은 다들 위로해드리고 뭐 너무 상심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저도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성이 안 느껴지죠. 네. 좋지 않습니다. 저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제 뭐 약간 그런 말 할 시간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차트를 빨리 보면서 사실 이따 새벽이 되면 목요일 새벽이 되면 FMC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때도 정신 없겠지만 우선 그 전에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미국장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깨져도 미국장 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잠도 못 자고 또 합니다. 네. 하시고 싶은 거 하라고 감사합니다. 네. 살짝 위험했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볼 거냐면요. 사실은 내일 FMC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FMC 결과에 가장 예민해요. 그래서 미국 국채 선물이 아래로 내려가면 미국 금리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게 주봉인데 미국 국채 선물 주봉입니다. 이때가 금리가 가장 낮았을 때 언제냐면 2020년 코로나 때 2020년 8월 7일 이때 금리가 가장 낮았어요. 거의 제로였죠. 그러니까 돈값이 거의 제로니까 주식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때부터 금리가 쭉 상승했어요. 쭉 상승해서 주식이 쭉 하락해서 2023년까지 하락했죠.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2023년, 24년, 25년 미국은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끌고 올라가면서 그래서 다 미장으로 갔었죠. 한국은 안 됐고. 근데 그때도 이제 미국 금리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올해 여기 뾰족 올라갔잖아요. 2026년 3월 13일에 또 금리가 낮았거든요. 이때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2023년 3월 1분기 끝나고 나니까 1분기 성장률을 보니까 금리를 내릴 성장률이 아니야. 그리고 그때 막 연준 의장 누구 선임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5월에 캐비너 씨가 결정되면서부터 미국 금리는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FMC 3시에 발표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오늘은 아니죠. 내일이죠. 내일 새벽 3시에 발표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미국 국채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해외 쪽에서는 금 한번 보실래요? 금이 어떤 상황인지 연결로 보셔야 되니까. 금도 버티고는 있는데 지금 요게 200일선이고 요게 120 이게 60일선이구나. 이게 60일선도 이게 주봉이 60주선도 깨지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죠. 네. 그래서 계속 가는 건 없다. 원유가 되게 중요하죠. 지금 원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뭐 핵 얘기해도 일본 보시면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네. 언제 하고 있다. 아까까지는 안 했는데 6% 상승하고 있네요. 그래서 진짠가? 그럼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고 집에 가서 지금 짐 싸야 되는데 핵이면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냥 블러핑 할 게 없나 봅니다. 그래서 원유도 별로 안 좋네요. 이러면 FMC에서도 위원들이 좀 얘기하는 게 안 먹힐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 여기 이제 지표 코스피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이고 긴 아랫꼬리.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이걸 해볼까요? 이거 하면 조금 뭐랄까 원래 이제 이 지표 추적자 시간에는 안 하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이때가 언제냐면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 일봉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음봉이 났었어요. 저가가 마이너스 7%고 이때 쭉 보내볼까요? 이렇게 빠지다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신감을 가졌죠. 6월 초에. 그러다가 한번 빠졌다가 다시 6월 19일 한번 올라가면서 우리가 또 자신감을 가졌는데 이 정도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6월에 우리가 조금 과했어. 그죠? 그래서 일봉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왔다. 림팩이 없네요. 어쨌든 분봉 보시면 60분봉 보시면 얼마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 채널, 근데 이 채널이 오늘 깨졌어요. 아래쪽으로 깨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채널이 깨진 것만 해도 다행이다. 아래쪽으로 깨졌죠. 내일 어떤 양상이 되어야지 이게 위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냐면 이 위 채널이 깨져야 돼요. 위 채널이 차트만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기술적 센티멘탈이 그렇다는 거고 오늘이 여기니까 이제 내일이 여기잖아요. 이쪽 올라가면 6,500을 뚫어야 위쪽으로 열리는 거고 그 위로는 7,000을 뚫어야 열리는 건데 내일 6,500을 뚫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하단 이거를 이 안에서 내일은 요쯤 6,300 여기서 끝나야 이제 좀 위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본 기준으로 6,300이면 어느 정도냐? 꽤 많이 올라가야 되네. 그래도 그죠? 6,300이면 한 4% 정도 상승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뭐랄까 선을 그어 놓는 거죠. 그 포지션을 할 때도 살 때도 언제 사겠구나, 언제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거죠. 오늘도 10% 빠졌을 때 담았으면 조금 수익이 났는데 뭐 사실 복불복이죠. 근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월봉 보시면 이번 달에 33% 하락했거든요. 고점이 아니라 이제 지난달 종가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대비 33% 하락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요. 지금 2영업일 남았잖아요. 30, 31, 2영업일 남았잖아요. 그럼 이게 아래로 더 하락할 거냐? 35%. 오늘로 치면은 오늘 저가가 37%였네요. 37.9니까 거의 38%. 그러면 저는 거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래로는 월간으로 5% 남은 거고 위쪽으로는 한 20% 정도 하락했다고 치면 위쪽으로는 한 13%가 열린 거예요. 열렸다기 보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레인지가 커져서. 레인지가 불균등하게,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넓어지는 게 아니고 너무 낮으면 위쪽으로 이렇게 레인지를 설정할 수 있어서 나쁘지 않다. 영업일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위쪽 배팅이 나쁘지 않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코스닥은 뭐 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전술 전략의 단계가 아닙니다. 그냥 666 근처 가면 사는 거죠. 그리고 믿는 거예요. 비이성의 힘으로 이성을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식도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거의 코스피랑 비슷합니다. 이 채널 생겼고 이 채널이 아래쪽으로 깨졌다가 삼성전자는 근데 약간 채널을 복귀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확 깨졌다가 그래서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이게 60분봉인데 이 채널마저 깨졌거든요. 이때. 그래서 확 무너졌다가 다시 어쨌든 아래 붙은 거죠. 근데 이제 저항선이긴 한데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채널 진짜 짜증나. 그죠? 굉장히 강력하게 누가 긋고 있어요. 약간 이런 패턴을 읽은 CTA인지 몰라도 이 똑같은 게 이제 하이닉스도 설정돼 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좀 더 울퉁불퉁합니다. 깔끔하지가 않아요. 하이닉스는 이게 채널인지 이게 채널인지 알 수가 없는데 굳이 막 갖다 붙이면 이렇게 붙일 수 있나? SK 스퀘어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은 이런 정도. 이 채널이 잘 안 나와요. 하이닉스 넘어가고 하나만 한두 개만 더 보죠.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현대차 오늘 버텼어요. 그죠? 현대차 보시면 오늘 장 시작 때는 한 거의 4% 정도 상승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2.88%밖에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코스피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의 미래. 너무너무 맞아서 힘이 없어가지고 빠질 수도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강력한 존재. 얘도 채널이 나름 있어요. 보시면. 아니다. 얘는 채널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 어쨌든 이 친구도 내일 40만 원. 저는 사실 45만 원 정도가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빠지더라고. 40만 원 정도가 어떤 변화의 시점,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전 샀습니다. 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50만 원일 때 하나 샀어요. 그냥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나 보려고.
그리고 자꾸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6만 원까지 내려갔네요. 5만 7천 원까지 하락했다가. 요게 이제 전형적인 어떤 뭐랄까 밸류에이션이 비싼 것들이 맞는 어떤 패턴이거든요. 밸류에이션이라고 이제 버는 돈에 비해서 멀티플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뭐 나쁜 회사는 아니니까 주봉은 걸렸네요. 나쁘다고 말한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거의 모든 주식이 굉장히 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KB금융 같은 게 이제 그나마 나은 거죠. 주간으로 6%밖에 하락하지 않았고, 하지만 월간으로도 안 빠졌어. 우와, 월간으로 플러스야. 우와, 그냥 사야겠네요, 그죠? 이렇게 강한데 주식 월간으로 코스피가 38% 빠지는데 얘는 안 빠졌어. 손실이 안 났어. 우와, 벤치마크 대비 엄청나게 잘한 겁니다. 이 포트 이거는 펀드가 안 팝니다. 이렇게 좋은 애들 안 팔아요. 아닌가? 얘는 팔고 삼성전자 살려나? 이제는 뭐 안 되겠죠. LS 전선 이런 거 보시오. 월간으로 26%. 허무해요. 사실은 내러티브라는 게 무너질 때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다시 한번 보시는 겁니다. 정확히 우리나라는 AI 내러티브가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은 메모리 반도체 내러티브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AI 내러티브가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APR 돈 잘 버는 APR도 지금 차트가 다 깨졌습니다. 차트 볼래요. APR 돈 많이 버는데 이제 전체 시장이 무너질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격은 매크로가 50%고 30%가 어떤 뭐 산업이고 그 다음 개별 주식인 겁니다. 아무리 그 어떤 회사가 잘해도 전체 시장이 휩쓸려 내려갈 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먼저 보고 정확히 그런 건 아닌데 전체 시장이 큰 의미가 잔잔한 바다일 때는 그냥 그 종목만 보면 되는데 전체 시장이 태풍에 막 그 불고 있을 때는 그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가격적인 면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 네. 뭐 있나 또? 뭐야 돼? 삼성생명도 나쁘지 않죠. 나쁘네?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이버. 안타깝죠. 어제 이제 엔비디아에서 돈 받아서 좋았는데 안 좋은 기억이 많은 주식들. 그죠? 좋은 기억이 많아야 돼요. 미국 주식 같은 거. 그래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애플 이런 거. 또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프리장이라서 뭐 완전히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건 아마 이 친구 겁니다. 메타. 그죠? 메타 주봉인데 주봉은 되게 안 좋죠. 그 느낌 약간 이거 보시면 이제 느낌 오시죠? 그렇게 좋진 않구나. 딱 보면 얘는 좀 힘이 없네. 꺾였네 라는 생각이 들죠. 얘랑 애플 주봉 보세요. 다르죠? 그죠? 이거 애플 주봉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 거의 뭐 습관처럼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뭐라고 숫자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굳이 왜 메타를 사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똑같은 돈이면 이게 올라갈 걸 기다리느니 차라리 애플 여기서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구글은 어떨까요? 그 알파벳 어중간하죠. 그죠? 메타만큼 나쁘지 않지만 오라클은 어떨까요? 오라클은 이미 여기서 끝났다기보다는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서 여기서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빨리 직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모델이나 그 AI한테 요즘 잘 시키면 AI가 잘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 주가 추이 요즘 가져오고 뭐 그런 거 가져와 그럼 가져옵니다. 그 오픈 AI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그렇게 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얘들이 이제 약간 홀루시네이션이라고 거짓말 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완전히 믿으시면 안 되고 자기 눈으로 판단하시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개별적으로 모델을 만드실 수는 없으니까 근데 누군가 슬슬 모델을 만들어서 배포하지 않을까요? 주부형 그런 거 할 줄 아는데 주부형 AI 전문가라서 주부형을 제가 좀 쪼아가지고 쉬운 형태의 뭐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쓰고 약간 그 도비처럼 야 삼양식품 상태 알려줘 그러면 이제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거 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키오시아 이제 일본 회사
주봉입니다. 안 좋죠? 이쪽도 난리 났어요. 사실 이 친구도 난리 났어요. 이번 달이 몇 퍼센트 하락했어? 57%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 중에서 급등한 것들이 좀 많이 맞고 있는 거죠. 그죠? 다 봤나? 네. 그래서 이따 밤에는 해외 선물 좀 봐가면서 미국 이제 본장 들어가면 주식보다는 해외 선물이 훨씬 더 빨리 움직이고 극적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해외 선물 보시면서 FMC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근데 박 팀장님도 하신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사실은. 원래 했었나 위폴에서? 저는 오늘 그냥 이번 FMC 중요한 것 같아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따 뭐 전화 통화 해보죠 뭐. 사실 뭐 조용하면 케비너 씨가 자 우리 결정했습니다 안녕 하고 들어가 버리면 끝이긴 하는데 아 보고 계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라이브 올려놓을 테니까 아침에 보시면 되고요. 아침도 그 빨리빨리 돌려보시면 돼요. 그때 무슨 이벤트가 일어난다고 대응 못 하실 겁니다. 끼익 하면서 바로 움직이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실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현장감 있게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요즘엔 다들 중계방송 하더라고요. 그 경제TV도 하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아졌다. 옛날에는 일부 애널리스트나 일부 매니저들만 그 페드 홈페이지 가서 봤는데 이제는 유튜브로도 다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시절이 됐다. 대신 좋은 시절이 됐지만 과잉 정보 그리고 또 뭐랄까 유통이 너무 빠르게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위험해요. 제 생각에는. 오늘 제가 볼 때 조금 위험한 정보는 아침에 그 서킷 브레이커 갔을 때 그게 이제 빨리 걷어줘야 되거든요. 서킷 브레이크 끝나고 말아 올릴 때는 괜찮다라는 정보가 돌아야 되는데 그건 안 돌고 계속 위험하다 안 좋다가 한 2시간 동안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리가 되니까 너무 놀라셨죠? 또는 지금 던지면 안 됩니다. 이런 뉴스나 방송들이나 정보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도 이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시차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을 더 흔드는 게 아닌가. 지금 ETF 때문에 더 흔들리고 또 있기도 한데 그래서 정보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서 반응하시면 어차피 반응하면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표 추적자 이런 거 보시면서 지표 보는 거죠. 담담하게 지표를 보는 겁니다. 하이닉스 아랫꼬리 아마 전 세계에서 이걸 지표로 보는 건 저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이제 시장 정리되면 이거 없앨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아랫꼬리가 오늘 7월 29일 수요일에는 10%였다. 중요합니다. 목요일에 아랫꼬리가 12%다. 그러면 좋아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표 정리는 제가 이렇게 그냥 해드리는 거니까 라디오 듣듯이 오늘 좀 길어졌는데 죄송하고요. 오늘은 시장이 좀 뭐 복잡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요. 다음부터는 내일부터는 10분 안에 길어봐야 10분 안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대부분 주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주 궁금하신 분만 내일 아침에 라이브 탭에 있을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훌륭한 그 시황 그 방송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당시 이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주식 말고 금리하고 환율 어떤 그런 측면에서 FMC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제 FMC 중앙은행 오따꾼데 근데 캐비너 씨는 정이 안 가. 캐비너 씨는 막 궁금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파월 아저씨까지만 해도 넥타이 뭐 매나 이렇게 궁금했는데 캐비너 씨는 약간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좀 흥미가 떨어졌지만 어쨌든 새벽에 저는 안 자고 그때 안 자고 있으면 단태님이랑 박 팀장님이랑 오선님이랑 또 경제TV 아나운서분들이랑 다 안 자고 하고 있었겠네. 참. 그럴 바엔 다 같이 모여서 하면 안 되나? 그죠?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내일하고 모레 만약에 버티면
당분간은 거기가 제일 힘든 구간일 겁니다. 그래서 힘내시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좋은 하루 되셨길 바라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